요즘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굳은 것처럼 뻣뻣하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중간에 잠시 멈추게 되는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라며 손을 잡아 끌어도 괜히 피곤하다는 이유로 소파에 앉아 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74세 박민수입니다. 오랫동안 내과 의사로 일하다가 은퇴 후에는 봉사 진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동안 저 역시 무릎 통증과 기운 부족으로 하루하루가 참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신발끈을 묶으려고 쪼그려 앉은 뒤에는 허벅지가 뻐근해서 무언가를 짚고 일어나야 했고 간단한 장보기조차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넘겼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깨달은 건 한 환자분 덕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힘없이 걷고 식욕도 없어 보이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병원 앞 공원에서 손주와 줄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단 몇 달 만에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실천하신 건 거창한 운동도 비싼 건강식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일의 식사에서 단백질을 제대로 챙긴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달걀보다 단백질이 많고 흡수율도 높은 의외의 음식 5가지와 함께 3개월 안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식단 습관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숨이 차서 멈춰야 했던 발걸음이 다시 가벼워지고 손주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몸으로 바뀌는 변화 결코 멀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한 끼의 식단에서 그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환자분의 놀라운 회복을 보고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했고 동시에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드는 근육,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변화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기운이 빠지고 피곤한 게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 뒤에는 조용히 진행되는 근육 감소증이라는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근육 감소증은 말 그대로 몸속 근육의 양과 힘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30세 이후부터는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하며 60세를 넘으면 그 속도가 훨씬 빨라져 연간 3% 이상 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체내 근육의 30% 가까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아주 서서히 그리고 아무 증상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느끼지 못한 채 어느 순간 계단이 힘들어지고 장 보는 길도 숨차게 느껴지게 됩니다. 근육이 줄면 단순히 기운이 없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 문제도 함께 따라옵니다. 가장 먼저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쉽게 찌고 에너지가 빨리 고갈됩니다. 균형 감각도 나빠져 넘어질 확률이 높아지고 면역력 역시 약해져 감기 하나에도 오래 앓고 상처 회복도 더뎌집니다. 한번 넘어진 뒤엔 회복도 어렵고 움직임이 줄어드니 근육은 더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변화를 일반 건강검진으로는 잘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혈액검사나 X선 검사로는 근육량을 확인할 수 없고 별도의 체성분 분석이나 근력 측정이 필요하지만 그런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분은 드뭅니다. 그래서 연세에 비해 건강하세요라는 말을 들은 다음 날 갑작스럽게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를 삐끗해 병원을 찾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 조용한 근육 감소의 흐름을 막거나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근육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다름 아닌 식사, 그 중에서도 단백질입니다. 이처럼 단백질이 근육을 지키는 핵심 열쇠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일 달걀도 먹고 고기도 챙기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요? 겉보기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 흡수되어
근육으로 전환되는 양은 나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위산의 감소입니다. 단백질은 위에서 잘게 분해되어야만 소장에서 흡수되는데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위산입니다. 젊을 땐 고기 한 점, 달걀 한 개만 먹어도 위산이 충분히 분비되어 단백질이 잘게 분해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위산 분비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단백질이 덩어리째 소장으로 넘어가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몸속에서는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을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더 소모하고 정작 근육으로 쓰일 단백질은 부족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동화 저항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합성되는 반응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식사 후 혈액 속 아미노산 농도가 빠르게 올라가 근육 합성이 활발했지만 노년기에는 이 반응이 둔하고 느려서 같은 양을 먹어도 절반 이하만 근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식사 습관입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간단히 저녁에만 몰아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백질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입니다. 보통 한 끼에 20, 30지 정도가 최대치인데 그 이상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나 배출되어 버립니다. 저녁 한 끼에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해도 근육 합성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인 식사인 셈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아침에 달걀 한 개, 빵 한 조각, 점심엔 국수, 저녁엔 밥과 국으로 식사하셨는데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계산해 보니 고작 20옥도 되지 않았습니다. 권장량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었죠. 그 결과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이제부터는 단백질을 제대로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식사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매일 밥상 위에 올릴 수 있는, 그러나 지금껏 그 가치를 제대로 몰랐던 단백질 식품들입니다. 저는 은퇴 후 봉사 진료를 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고 그분들에게 권해 효과를 본 5가지 음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식품들은 계란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소화와 흡수도 뛰어나며 무엇보다 부담 없이 매일 드실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황태입니다. 황태는 100당 무려 75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계란 12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건조 과정을 거치며 조직이 부드러워져 위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메티오닌도 풍부합니다. 요리법도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쌀뜨물에 30분 정도 불린 후 무와 감자, 마늘을 함께 넣어 국을 끓이면 영양과 맛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국물보다는 꼭 건더기를 드셔야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 한 모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갱년기 이후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소플라본도 풍부합니다. 순두부보다 모두부가 단백질이 3배 더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두부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는 두부찜, 점심엔 두부조림, 저녁엔 된장국에 넣는 식으로 하루 3끼 활용하면 무척 간편합니다. 세 번째는 병아리콩입니다. 삶은 병아리콩 100끼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필수 아미노산이 고루 들어있어 완전 단백질에 가까운 식품으로 평가됩니다.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과 변비 개선에도 도움이 되며 혈당을 천천히 올려 식후 졸음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미리 삶아 냉동해두면 매번 번거롭지 않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들깨입니다. 들깨 한 큰술에는 약 3개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단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하루 한두 스푼이 적당하며 볶은 들깨는 영양소가 빠르게 산화되므로 한 달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물에 무치거나 쭉, 밥 위에 뿌려 드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시금치와 버섯입니다. 시금치 한 컵에는 약 2지, 버섯 100기에는 약 3지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칼로리가 낮고 철분, 칼슘, 베타글루칸 등 부가적인 건강 성분이 풍부해 단백질 보조 식품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시금치는 데쳐서 들기름에 묻혀 드시고 버섯은 볶음 반찬이나 국에 넣으면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음식은 값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변에 익숙한 식재료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순서로,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과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음식들을 어떻게 먹어야 더 잘 흡수하고 근육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은 각각 단백질 함량도 높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단백질 섭취는 양만큼이나 방식이 중요합니다. 첫째, 단백질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고르게 나누어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제한되어 있어 보통 20, 30지 정도가 최대입니다. 그 이상은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에너지로 쓰이거나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예를 들어 저녁 한 끼에 고기를 많이 먹는 것보다 3끼에 나누어 조금씩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 단백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밤새 8시간 이상 공복 상태였던 몸은 단백질 합성 재료가 거의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침에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하루 종일 근육이 효율적으로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황태국 한 그릇, 두부조림 한 조각, 병아리콩 한 숟갈이면 아침에 25, 30지의 단백질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둘째, 비타민과 미네랄과 함께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B군, 특히 B유과 B12가 필수인데 이 성분들은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재합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현미, 달걀 노른자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므로 단백질 음식과 함께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건강한 지방을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나물을 무칠 때 들기름과 참기름을 함께 넣으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셋째, 발효식품과 함께 먹는 습관도 흡수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청국장, 된장, 김치,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단백질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줍니다. 특히 청국장은 100당 17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 발효 과정에서 이미 분해된 아미노산이 많기 때문에 위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단백질 반찬 옆에 김치 한 접시를 곁들이는 습관만으로도 흡수율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는 습관들도 있습니다. 식사 직후에 커피나 녹차를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카페인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일부 아미노산의 흡수율도 낮추기 때문입니다. 또한 알코올은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고 근육 회복 속도를 늦추므로 단백질 섭취 전후 최소 2, 3시간은 금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단백질은 많이 먹는 것보다 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 타이밍, 곁들이는 식재료 하나하나가 흡수율에 영향을 주며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몸은 훨씬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백질을 더 잘 흡수하려면 조합과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식단을 구성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하루 69개 단백질을 채우는 실전 식단 예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은 단백질 보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밤새 비어있던 근육의 재료를 채워 넣는 시간인 만큼 가볍지만 알차게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황태무국 한 그릇, 두부찜 1, 2조각, 삶은 병아리콩 한 숟갈을 함께 드신다면 약 27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국은 건더기를 꼭 챙겨 드시고 두부에는 들기름 한 방울을 더하면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다음은 점심입니다. 점심은 하루 활동량을 감안해 포만감도 주면서 단백질도 균형 있게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현미밥 한 공기, 청국장 한 그릇, 들기름에 묻힌 시금치 나물 한 접시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만 드셔도 약 22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청국장은 발효식품으로 흡수율이 높고 시금치는 철분과 비타민도 풍부해 단백질의 전환을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저녁입니다. 저녁은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합니다. 보리밥 한 공기, 표고버섯 볶음, 두부조림 한 접시를 드신다면 약 20찌개 단백질을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표고버섯은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높아 다이어트와 혈당 관리에도 좋습니다. 이처럼 아침, 점심, 저녁을 고르게 구성하면 하루 총 69개 단백질을 부담 없이 채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식단은 특별한 조리 기술이 필요 없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이루어져 있어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현실적인 식단입니다. 지금까지 단백질의 필요성과 섭취법, 그리고 실전 식단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챙겨 먹으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바로 다음에서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식단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매일 먹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번거롭지 않을까요? 저 역시 그런 걱정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봉사 진료를 다니며 느낀 것은 식단은 비싸거나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먼저 황태는 한 번에 한두 마리를 구입해 미리 손질하고 작게 찢어 소분해서 냉동해 두면 무척 편리합니다. 한 마리로 국을 서너 번은 끓일 수 있어 경제적이고 보관도 오래 가능합니다. 비린내가 걱정된다면 쌀뜨물에 30분만 담갔다가 사용해 보세요. 단백질 손실도 줄이고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두부는 할인할 때 두세 모를 한꺼번에 구매해 냉동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부는 냉동하면 맛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해동 후 부드럽게 조리하면 식감이 살아 있습니다. 찜이나 조림으로 활용하면 별 차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병아리콩은 마트나 온라인에서 1kg 단위로 구매하면 단가가 훨씬 저렴합니다. 물에 8시간 이상 불린 후 삶아 한 컵씩 소분해 냉동 보관하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샐러드, 밥 위, 반찬 어디든 곁들이기 좋아 다양한 요리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들깨가루는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한 달 정도는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번 요리할 때마다 한두 숟갈씩만 뿌리면 고소한 맛과 단백질 보충을 동시에 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이처럼 조금만 신경 쓰면 손쉽게 준비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만 실천해보면 시간과 비용이 모두 절약된다는 걸 몸소 느끼시게 될 겁니다. 외식이나 군것질로 지출되던 비용이 줄고 건강도 점차 회복되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변화가 당장 오늘의 식사 한 끼에서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지 그 소중한 첫걸음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변화는 결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변화는
단지 오늘 한 끼 식사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황태 한 줌, 두부 반모, 병아리콩 한 숟갈이 모여 근육을 지키고 에너지를 되찾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되찾기 위한 거창한 변화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선택 하나가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한 달, 석 달, 그리고 1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허리를 곧게 펴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부엌에 가는 나. 계단을 오르며 숨이 가쁘지 않고 손주가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라고 말하면 망설임 없이 나서는 나 자신. 병원 예약 날짜조차 잊어버릴 만큼 활기찬 하루하루가 계속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이 변화는 특별한 약도 고가의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음식을 바꾸고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육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다시 만들어지고 조금만 움직여주고 영양을 채워주면 회복할 힘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늦출수록 회복 속도는 더뎌지고 돌아가는 길은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무언가를 바꾸기에 완벽한 날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딱 한 가지라도 바꿔보세요. 아침에 황태국을 끓일 때 건더기를 남기지 않고 챙겨 먹는다든지, 점심 반찬에 두부 한 조각을 올려본다든지, 저녁 보리밥에 병아리콩을 살짝 섞는다든지, 그렇게 단 하나의 작은 실천이 100세 건강으로 가는 길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꾸시겠습니까?